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아침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한 줄 요약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썼는데 머스크 너 또라이 네, 이렇게 썼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또라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선 뭔가 정서적으로 창의적이겠지만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 자본시장에서는 굉장히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머스크 위기가 굉장히 시장에 많이 반영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나 오늘 전망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미국 시장 주요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11월 PPI가 9.6%나 상승했죠. 시장은 한 9.2% 정도로 상승할 거로 했는데 이게 이제 크게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겨준 거죠. 하지만 이건 다 제가 봐서 일회성인 것 같아요. 네, 결국 내일 아침에 발표될 파웰의 그 말, 그 속에 정말 호키시 정말 매파적인 그러한 강도가 얼마나 센가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강한가 아닌가 이 차이만 결정을 하면 되는데 PPI 같은 것들은 뭐 금방 또 줄어들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을 안 써야 되지만 일단 숫자적으로 공포감은 왔습니다. 미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98.4를 기록했다. 전월비 소폭 상승했다. 별로 중요치 않은 이야기죠. IEA가 2022년 석유 수요 전망을 하향을 전망했다. 그래서 공급은 완화되고 수요는 하락할 거다. 유가는 안정이 된 거죠. 유가가 안정이 돼야 물가가 잡히는 거죠. 미 부채 한도 협상이 15일로 오늘로 내일 아침인 거죠. 임박을 한 거죠. 민주당은 2.5조 달러를 증액을 좀 주장한 상태죠. 네. 미국 CDC가 미 코로나 확진자의 3%는 오미크론이다. 네, 벌써 3%까지 올라왔네요. 속도가 델타보다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IMF가 BOE가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은 굉장히 버티는 거죠. 영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 지연을 버티는 이유는 영국 파운드화는 달러처럼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나 뭐 이하나처럼 변동성이 이하나는 그렇지 않죠. 원화처럼 또 이베징트 원화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지 않고 파운드화는 유로보다 더 안정적이죠. 그렇다면 뭐 굳이 빨리 나서서 미리 대비할 필요는 없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했던 것은 이 대목인데요. BOA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 펀드 매니저들이 매파 연준 우려에 대비해서 현금 확보 전략을 쓰고 있다. 확채선 확보가 아니라 확보 전략을 쓰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았습니다. 네,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중요 포인트로 보입니다. 앞에도 했지만 우리 또라이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테슬라 결제를 허용하겠다. 도지코인이 결국 제가 봤을 때 일단 18%까지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얘들은 마감하면 24시간 도니까 지금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약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왜 갑자기 도지코인을 또 들고 들어왔는지 참 의아합니다. 일단 오늘은 미국 CPI, PPI 상승하고 앨런커스의 워럴 리스크 이 두 개가 시장을 좀 초토화시켰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 주식이 이렇게 빠지다가 장막판에 좀 많이 끌어올리더라고요. 네, 윗꼬리를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던데 네, 이런 면들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크게 빠져 1에서 1%, 2% 사이에 잔잔하게 빠졌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그런 모습인데 하지만 연이틀 미국이 부러지면서 한국 주식시장이나 글로벌 주식시장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잘 버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막판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마감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야금야금 빠질 확률은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이제 개별 종목인데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봤던 핑거 같은 기업은 완전히 뭐 올려놨다가 바로 해버리는데 이런 종목도 좀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전혀 우리가 관심이 없는 잡주들이 계속 돌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어제는 또 제약 바이오주들이 또 시장을 끌어 올라가죠. 이런 면들이 기존의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물려있는 우리 일반 주인이들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속도나 방향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엉덩이를 깔고 앉는 것이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힘드시더라도 오늘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 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외국인이 3일 동안 8천억을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부 비차익거래라는 거죠. 비차익거래는 건 시장의 방향성만을 보고 베팅하는 게 이제 거래인데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팔았다는 것은 연말에 그다음 FOMC를 놔두고 또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된 거죠. 이런 면들이 좀 눈에 거슬리는 그러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애플 한번 볼까요? 애플은 계속 올라가다가 어제는 마이너스 0.80% 하락해서 174.33%. 이 정도면 뭐 하락도 아니죠. 애플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애널리스트 그룹 쪽에서 계속 호재다, 회사 괜찮다라고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애플은 200달러까지 전진할 것이다. 그래서 애플을 들고 계신 분들은 지속 보유를 추천합니다. 추경 매수는 비추입니다. 테슬라 한번 봅시다. 0.82% 하락해서 958.5엔 이미 이제 1000달러를 깨고 내려왔는데 생각보다는 강하게 버티는 거죠. 네, 생각보다는 강하게 버티는데 1000달러까지는 다시 충분히 회복하기는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V자 반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뒤에 되어 있지만 토요타가 2030년까지 350만 대 전기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무려 41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시장에 나왔죠. 그러면서 경쟁자인 포드와 GM이 유탄을 맞았는데 일본이 드디어 전기차에 어떤 기지개를 펴는 거죠. 일본이 소재도 강하고 또 파나소닉이라는 좋은 또 배터리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배터리를 누가 공급할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기업들에게도 일부 어떤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파나소닉 전체를 다 수혜로 하기에는 다 사용을 하기에는 배터리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유리한 상황이지 않나. 하지만 일본 차들이 전기차로 무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실력도 있고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350만 이제 시작하는 거죠. 라인 깔고 뭐 공장하고 뭐 이러면 최소한 3년에서 2년은 걸립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항상 그 선반영되고 기대감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일본의 도요타의 전기차 시장에 부채하는 한국에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소재나 이런 업종에서는 괜찮은 면이 있는데 오히려 자동차 업종에서는 큰 경쟁이 있을 것 같아서 현차와 기차에게는 좀 불리한 환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테슬라가 맛이 좀 간 사이에 리비안이 상승을 하다가 어제는 리비안이 살짝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117.14달러로 끝이 났는데 1.48%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루시드는 어제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SEC의 스펙과 합병에서 있어서 어떤 그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조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시장에서 좀 사라지면서 루시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4.39% 하락하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블록스 한번 봅시다. 3.77% 하락해서 107.56인데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메타버스의 성재와 같은 이 기업이 강하게 좀 버텨주고 올라와야 되는데 100달러를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은 약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네, 구 페이스북 메타도 한번 볼까요? 네, 0.2% 하락해서 333.74%. 어제는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볼까요? 네, 0.52% 하락해서 3,794.4포인트. 16개 중에서 한 5개 정도가 상승했다. 거기에 엔비디아와 AMD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1에서 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를 하락을 하면서 우리 가슴을 좀 아프게 했던 엔비디아가 이 하락이 좀 멈추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0.62% 상승하면 283.37%. 네, 보니까 저기에 그 우리 비트코인이 다시 살짝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엔비디아는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연관이 깊었기 때문에 향후에 비트코인 같은 기업들의 그 움직임에 기업이란 비트코인과 같은 그 움직임에 같은 영향을 받을 모습이 있어서 이제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그러한 종목으로 간 것 같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하지만 5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서 묻으시기 바랍니다. 하락할 때는 사셔야죠. 그래서 저는 한 250달러까지는 하락할 거다 봤는데 그렇게까지는 하락하면 좀 충격이 크니까 270달러 정도 오면은 다시 추가로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AMD 한번 봅시다. 1.35% 상승해서 135.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AMD도 이제 그동안 160달러까지 상승하다가 135달러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좀 충분히 가격 조정은 있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옆으로 기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AMD 이 두 회사는 상당히 비트코인의 모습과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보면서 변동성이 증가하는 요인이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변동성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깔고 왔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꾸준히 분할 매수 하시고 꾸준히 분할 매수 300달러까지 꾸준히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를 한번 봅시다. 116.30달러 마이너스 0.10% 하락해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1.26% 하락하면서 83.29달러를 보였는데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약간 강보합 쪽에서 머무르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승 후 야금야금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좀 흐르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6시 정도의 비트코인 가격은 48,191.7달러. 네, 3.39% 동안에 어제 박살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하루 중에 일과인데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하루 중에도 여러분 변동성을 보십시오. 와,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비트코인 투자나 코인 투자하신 분들의 그 강심장은 우리처럼 주식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이것도 적응을 하다 보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회사에 젊은 후배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네, 본부장님 적응하면 됩니다. 그것도 변동성이 없으면 또 그렇게 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참 이상한 동물인 것 같아요. 변동성이 있어야 재미도 있고 그 파도를 타는 기분이 나는데 저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아주 심합니다. 도지코인 한번 봅시다. 도지코인은 19%는 올랐네요. 0.1865달러니까 2달러라고 거의 20센트라고 치면 1달러가 보통 1200원이니까 1200원 20%면 240원, 250원 정도 하네요.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런 코인을 이 도지코인을 왜 그 앨런 머스크가 강조를 할까 보면 비트코인 같은 데 결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데 도지코인은 이렇게 결제를 하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나 되게 빨리 이제 결제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간편성도 있고 네, 그리고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도지코인 아버지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럴 리스크 정말 저는 이런 걸 안 삽니다. 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환율은 0.43원 상승해서 1185.34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WTI는 0.82달러 하락하면서 70.59. 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채권 수익률을 한번 봅시다. 네, 전일 10년짜리가 이제 1.42였는데 44까지 올랐으니까 2bp 상승한 거죠. 30년짜리는 1.82, 한 1bp 상승을 했고 2년짜리는 0.61, 이 정도 있는데 살짝 상승하는 금리가 전일 대비 2, 3bp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제 TV를 보다가 경제 TV에서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 중에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아이온큐가 있다는데 제가 잘 아는 우리 스터디 모임의 후배도 이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먼저 설립자가 김정상 듀크대 교수인데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리스만 메릴랜드 교수와 둘이 2015년에 창립을 했고 상장일은 2021년 10월 1일 올라와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네요.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클라우드 서비스, 컴퓨터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방점이 막혀 있는 거죠. 삼성의 캐피탈리스트 펀드하고 현대차, 아마존, 에어버스 등이 투자를 했죠. 확보한 고객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 확보한 고객은 삼성, 휴레플카드,
에어버스, AWS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일단 들어왔습니다. 양자의 기본이 중첩이 가능하다. 합쳐서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용처가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러나 2023년까지 컴을 만들 생각은 없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막 겹쳐 있죠. 저도 이제 양자 컴퓨터 후배가 이제 우리 스터디 모임 후배가 너무 좋아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비트와 큐비트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비트와 큐비트. 비트는 0 혹은 1로 표현하면 계산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근데 큐비트는 0과 1을 각각 따로도 사용하는 중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순식간에 정보 처리가 빠르고 많은 정보를 예,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럼 0과 1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이 큐비트는 이렇게 다이얼처럼 돌아가면서 뭔가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던데 저는 아직도 이 0과 1에서 뭔가를 계산하는 이 구조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을 중첩까지 가능한 어떤 양자에 대한 특성이 반영됐다.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큐비트란 단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비트는 많이 이해하는데 큐비트 0과 1 이해의 어떤 중간에 서로 중첩되어 있는 부분 이게 비트가 있는 게 큐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구현 기술을 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 비트를 사용하는 것은 극저온에서 초전도 이용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환경이 극저온 환경이 필요하고 오류율이 매우 높습니다. IBM이나 구글이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기술인데 이 양자 컴퓨터는 이온을 레이저로 가두고 포획하는 방식이다.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려운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상온에서도 만드는데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초저온을 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네, 오류율이 매우 낮고 아이온큐나 허니엘이 사용하는 기업 어떤 형태이다. 이렇게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의 특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제 타도만 던져주는 거니까 같이 공부합시다. 현재 그 아이온큐의 주가를 보면 30달러까지 갔다가 16달러까지 하락을 한 거죠. 완전히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정도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양자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많은 투자 관련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금융시장 쪽에서 바라본 투자 의견들이 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죠. 신흥시장에 대한 투기적 성향이 강하다. 안정성을 기대하지 말아야. 매수해야 할 7가지 양자 컴퓨터 중 하나. 2026년까지 잉여 현금으로는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겠다. 투기성이 짙다. 상업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엄청난 상승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좋은 종목이다.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막 갈리고 있는 거죠. 일단은 투기적이다는 말은 굉장히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빨리빨리 예? 우리 퍼스트 펭귄이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WW 즉 우리나라 인터넷이 처음 들어와서 돈을 번 사람은 이 WW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한 0.3%의 기술자와 그리고 이 0.3%에 투자하는 0.7%. 네. 그러니까 총 1%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1%만. 1%만 돈을 벌었다는 거죠. 항상 퍼스트 펭귄 그리고 그 퍼스트 펭귄을 알아보는 투자자 이 앞서 있는 1%만 돈을 버는 거죠. 물론 리스크도 있죠. 돈 다 날릴 확률도 있죠. 그런 면에서 먼저 공부하고 먼저 대비하고 참고 견디는 그러한 능력을 겸용을 해야 되는 거죠. 금일 투자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온갖 악재가 오미크론이 주류로 입성을 했다. 앨런 머스크의 이익과 지속적인 주식 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면, 강한 PPI 그리고 파월의 아주 강한 매입바로의 전환 가능성, 연말 세금 이슈로 지속적으로 많이 올랐던 리딩그룹 종목에 대한 매도세의 증가, 외국인들도 매도에 취하면서 연말을 이익 실현하고 나가는 모습, 다음에 기관들의 현금 확보, 대부분 투신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는 확보, 다음에 금융권, 증권회사의 고위자금을 운영하는 그러한 딜러들의 현금 확보 전략, 이런 것들이 참
엮여가지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매도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크게 상승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시장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핵심 키포인트는 견딜 것인가? 견딘다면 연초는 정말 좋을 것인가? 연초가 좋아야 우리가 견디는 거죠. 여기에 대한 공부와 확신과 열공이 좀 필요합니다. 내년 급격한 코스피 이익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시장이 좀 부정적이죠. 코스피 이익 하향 조정.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의하지 않는 면이 있는데 전년 대비 하락 저는 잘 모르겠어요. 코스피가 이익이 왜 하향되죠? 이제는 장이 열리고 온오프가 다 동시에 열리면 오히려 더 올라갈 건데 왜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많이 냈던 것에 대한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심한 이익 하향 조정은 아닌데 애널리스트는 이상 이익 하향 조정을 강하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익이 하향되면 이익의 희소성이 발생하는 거죠. 이익이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되고 돈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금융에서 자본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희소성이라는 거죠. 좋다. 그러면 이익이 하향되고 전체가 안 좋을 거라고 인정을 해보자.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희소성이 있는 것은 이익이다. 이익을 가지고 있는 놈이 누구냐? 여기에 성장성까지 겸용할 수 있는 놈. 네. 그래서 내년 이익 증가율이 높으며 기존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최근 연말에 계절적으로 급락한 대상이 되는 종목으로 연말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단순한 전략이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일단 반도체는 눈에 확 들어오죠. 얘는 이익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얘들은 이제 레버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리는 그 눈덩이가 커지는 거죠. 메타포스는 뭐 이익 플러스 전망성이 좋고 2차 전지는 확실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거다. 이 삼각편대. 이거 외에는 뭐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는데 결국 4분기 내년 실적 계속해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애 2차 전지밖에 없는데 문제는 2차 전지의 선반영 여부를 시장이 어떻게 보는 거냐. 이게 핵심으로 보인다는 거죠. 선반영이 거의 2년 거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2차 전지는 내년에 찌그러질 것이고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이익도 좋고 더 많은 영업 매출액과 이익이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이제 리딩그로 올라오는데 여기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최소한 4분기 실적을 보고 내년 초에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런 면에서 2차 전지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미 조정 들어왔으니까 참고 내년 1분기까지 버텨봐라. 저는 괜찮을지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는 당연히 떠오른 거죠.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 계속 눈에 들어온 것은 제약바이오인데 저는 한때 제약바이오를 너무 좋아하다가 신라젠부터 이제 헬릭 스미스 뭐 이런 거지 같은 회사들을 보면서부터 이제 거의 보지 않는데 최근에는 매드팩토라든지 M&A 이런 주가 다시 뜨면서 뜨는 것도 있죠. 미국 혈액암학회 관련 임상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기업들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세포 치료제 같은 건데 매드팩토 같은 것들 그렇죠? NKMX 같은 것들도 나중에 그런 형상인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데 매드팩토가 어제 이제 치고 먼저 올라오던데 앱클론이라든지 매드팩토, NK맥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옥시자 랩셀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임상 결과가 좋은 애들. 그렇죠? 이 이제 매드팩토를 보면 머크 키로드와 함께 3상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600여 명의 환자를 통해서 특히 대장암 3상을 MSD 머크와 함께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 이 백도서텝 이제 신약 시판이 이번 거의 8분 등선을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TGF 베타 제제인데 TGF 베타가 암세포가 먹고 자랄 수 있는 환경 형태를 만들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이것을 죽이는 거죠. 이 전략인데 이 백도서팁이 이러한 면에 있어서 매드팩토는 8만 원대까지는 일단 들고 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새로운 뭔가를 찾는 분들은 미국 혈액암과 이렇게 내년 AACR인가요? 네. JP 모건 헬스케어는 뭐 워낙 어중이 떠중이 다 오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 끝나고 AACR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연말에 분할해서 사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제도 이제 미국이 빠지고 오늘 아침에도 미국이 빠져서 공포 분위기는 어제 의외로 좀 나름대로 좋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는 강하게 버티는 거죠. 삼성전자를 어제 외국인들이 1,000억이나 사더라고요. 120만 주를 사는데 그러면서 삼성전자 화이닉스가 바닥을 깔고 지수를 버텨주는데 이제 종목을 어떤 종목을 넣느냐가 참 중요한데 온갖 잡주들이 시장에서 난무하더라고요. 네, 이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려면 백보는 걸 사야 돼. 반도체, 메타버스, 2차전지 이런 것들 들고 계신다면 추가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살 필요는 없고 기존 것들을 이제는 이번 주 잘 지키고 다음 주 잘 지키면 연말에 이제 거의 팔 사람들은 다 판 거죠. 연초에 충분히 가격 회복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을 잘 견디고 이 위기를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은 그러한 하루를 일단 응원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비 내리는 수요일이지만 여러분들 센티해지지 마시고 커피 한 잔 따스하게 마시고 잘 견디는 멋진 하루, 신나는 하루. 네, 오늘의 기분은 누가 정해? 내가 정해.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의 기분은 행복으로 할래. 유명한 또 영화 대사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